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했었죠. 네, 그 개념을 좀 다르게 적용한 보틀렉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컴포지션과 보틀렉 구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같은데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적용한 것이 되겠어요. 자, 디컴포지션은 뭐냐면요.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된 레이어들이 있어요. 즉 원래대로 학습된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큰 하나의 레이어를 작은 두 개의 레이어로 분리를 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제 디컴포지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x3 하나 하면 되게 큰데 이거를 1x1 하나, 3x3 뭐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근데 이 두 개의 총합은 원래 것보다 작도록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즉 원래 이 상태로 학습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작은 것으로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한 것이 디컴포지션이 되겠고요. 보틀렉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 상태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틀렉 구조. 그러니까 디커머션은 원래 왼쪽 같은 상태로 이미 학습되어 있는데 그걸 오른쪽 같은 상태로 잘 나누는 것이 되겠고요. 보틀렉 구조는 처음부터 오른쪽 같은 이러한 층들의 구조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보틀렉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이쪽에 좀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뭐냐면 원래 K by K 커널, 원래의 그 레이어가 있는데 그거를 잘 어프로시메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프로시메이션 하면서 다만 웨이트 개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산량 이것들은 좀 줄이고 싶다 하는 것이 디컴포지션의 개념이 되겠고요. 보틀렉은요, 보틀렉의 목적은 층수를 늘리는 거예요. 층수를 늘리는데 다만 층수를 막 늘리면 이가 그 개수의 양이나 계산량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그렇게 좀 덜 늘리면서 좀 적게 늘리면서 어떻게 층수를 더 많이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보틀렉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구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했을 때 이 사이에 렐루 같은 비선형 함수,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예요.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의 3바의 3을 원래 이거를 어프로시메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이 가운데 비선형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비선형이 들어가 버리면 어프로시메이션이 안 되잖아요, 이게. 원래 것과 완전히 다른 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비선형이 안 들어가는 데 반해서 보틀렉 구조 같은 경우는요. 얘는 층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간중간에 비선형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전에 처음에 제가 그 딥러닝에 대해서 신경망에 대해서 다뤘던 첫 시간에 말했지만요. 이 중간에 비선형이 안 들어가면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하나의 층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계산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요거를 층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비선형 활성함수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컴포지션과 보틀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두 개를 작은 층으로 나뉘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비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이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보틀렉 구조를 많이 사용한 이제 CNN 중에 하나가 구글넷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5년에 나왔던 것이 되겠고요. 당시 이미지넷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1x1 컨볼루션도 하고 3x3도 하고 5x5도 하고 맥스플링도 한 다음에 그것을 딱 이어붙여서 컨캐터네이션 붙이는 형태로 이제 한 개의 층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 것이 나이브 버전, 원래 버전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워낙 다양한 컨볼루션 하다 보니까 얘가 연산량이라든지 아니면 개수량이 좀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계산해 보면요, 이게 어떤 층의 예가 되겠는데요. 이제 인셉션 3A층이 되겠는데요. 이 층에서는 입력이 28바이 28바이 190이에요. 가로 세로가 28이고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가 19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각각의 컨볼루션 하게 되는데요. 자, 적은 것이 28바이 요거를 한 컨볼루션 한 결과들을 제가 위에 적었습니다. 즉 1바이를 한 결과는 가로 세로가 28바이 28 그리고 채널 개수가 64개, 그러니까 출력 피처맵 개수가 64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3바이 3 컨볼루션 한 결과는 28바이 28바이 128, 즉 가로 세로 크기는 유지되고 채널 개수는 128. 물론 패딩을 잘 넣었으니까 이제 가로 세로 크기가 유지됐겠죠. 그 다음에 5바이오 컨볼루션 한 결과는
이제 가로세로 똑같이 28by 28이고 그다음에 채널 개수 3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출력을 가지도록 만들어 놨고요. 저렇게 출력을 구성할 경우에는 각각의 컨볼루션에서 필요한 개수량이 제가 이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1by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커널 자체가 1by 1이니까 개수량이 1by 1 곱하기 입력 피처맵 개수 192 요거죠. 그 다음에 출력 피처맵의 개수 64. 네, 요게 요 1by 컨볼루션에 필요한 개수량이 되겠고요. 3by 3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곱하기 입력 피처맵의 개수 그 다음에 출력 피처맵의 개수 128. 네, 이거 곱한 것이 되겠고요. 5by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 곱하기 190 곱하기 3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개수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개수량이 0이 되겠고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요. 인셉션 3A층 같은 경우에는요. 1by1, 3by3, 5by 컨버전 하기 위해서 각각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오퍼레이션 개수는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1by1은 크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1 곱하기 1 붙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로 크지 않은 반면에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3 곱하기 3 네, 개수 양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5 곱하기 5 이렇게 붙기 때문에 솔직히 이쪽 컨볼루션에서 이제 개수 양이라든지 아니면 연산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쳐보면요. 필요한 개수 양은 38만, 39만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개수는 303메가 이렇게 그 곱셈이나 덧셈이 요구되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에서처럼 그걸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요. 구글랩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줄이려고 저러한 개수량이나 아니면 연산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어요.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요. 앞에 1by1 컨볼루션을 붙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 1by 컨볼루션을 붙이면요.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가 중간에 채널의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즉 원래는 얘가 192 채널이 3x3에 바로 들어갔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1by1을 컨볼루션 통해가지고 채널 개수를 96을 일단 줄인 다음에 여기 3x3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5by5를 할 때도 역시 192개의 채널을 일단 1by1 컨볼루션 통해가지고 16채널 16개의 피처맵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5by 컨볼루션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3x3에서 컨볼루션에서 얘가 그 안에 개수량이 3 곱하기 3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입력 피처맵 개수인데 원래 이 자리에 192가 들어와야 되는데 1by 컨볼루션 한번 한 덕분에 96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출력 피처맵 개수 128. 5by도 역시 원래는 5 곱하기 5 곱하기 여기 192 입력 피처맵 개수 192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1by1 덕분에 16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물론 이때 요 1by1 컨볼루션 때문에 이 각각 이만큼 개수를 요구하는데요. 제가 좀 이따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여기에 1by 컨볼루션은 원래 있던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3by3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by1과 3by3 두 개로 나눈 거죠. 이제 나누면서 요게 1by1은 보니까 요구하는 개수가 18,000개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3by3 컨볼루션의 개수량을 이렇게 줄인 거죠. 11만으로. 이게 원래 개수는 얼마냐면요. 22만이었어요. 이렇게. 22만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1by1 하나 넣으니까 이게 11만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5by도 역시 이렇게 작은 1by1을 하나 넣음으로써 5by5 쪽의 개수량이 원래는 15만 3천이었는데 이렇게 12,800으로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을 쓰게 되면요. 결국 전체 총 양이요. 파라미터 개수는 아까 한 38만쯤 되는데 16만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횟수 역시 303메가에서 128메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이제 안 드렸는데요. 여기 3x3 맥스 풀링 한 다음에 역시 1by1 컨버전 한번 넣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3x3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입력 피처맥 개수랑 출력 피처맥 개수가 똑같거든요. 왜냐면 맥스풀링이라는 것은 각각의 채널, 각각의 피처맥보다 다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피처맥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3x3 맥스 하면요, 출력 피처맥 개수가 입력과 똑같은 192예요. 네. 그러면 이게 1x1, 3x3, 5x5 맥스풀링이 이 출력 피처맵을 서로 나눠서 구성해야 되는데 얘 혼자 192개를 차지해버리면 네, 좀 너무 많죠, 얘가 차지하는 게. 자, 그래가지고 얘는 뒤에 1x를 붙여가지고 요게 출력 피처맵 개수를 32개로, 즉 190에서 32로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x3 맥스 다음에 들어간 1x1 같은 경우에는 요거 피처맵 개수를 조절하는 용도로 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구글렛은 이렇게 1x1을 넣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쓰는 것이 이제 인셉션 버전 4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렛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인셉션 버전 3가 있고 버전 4가 있는데요. 버전 4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나와가지고 아마 이게 2017년에 이제 민지 대회에서 1등 했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인셉션 버전 4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보틀렉 구조, 하지만 디컴포지션을 개념을 이용한 보틀렉을 되게 강하게 이제 이용해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는 7x7을 해야 되는데 그걸 7x7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x1 했다가 1x7하고 7x1하고 즉 가로 세로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x7, 7x1 이런 식으로 그 디컴포지션 개념을 이용한 보틀렉 구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한 네,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조도 보면요, 이제 3x3 한 번 할 것을 1x3, 3x1로 나누고, 이게 3x3 하나만 하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9인데 1x3, 3x1로 나누게 되면은 1 곱하기 3, 3이고 3 곱하기 1, 1은 3이죠. 3 더하기 3은 6이에요. 즉 3 곱하기 3 한 번 하면은 9가 될 것을 이렇게 1x3, 3x1로 둘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3, 3 더해서 6, 9에서 6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CNN 자체의 깊이는 많이 깊어졌는데 되도록이면 개수량이나 연산량을 많이 늘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솔직히 너무 CNN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솔직히 이용하기는 네, 그렇게 쉽지 않은 네, 그러한 CN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지듀얼 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레지듀얼 넷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지듀얼 패스가 있는 구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레지듀얼 넷의 18층, 34층, 50층, 101층, 152층 구조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레지듀얼 패스가 건너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블락, 즉 3x3 한 번 하고 3x3 한 번 하고 레지듀얼 패스가 있는 이 블락을 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2번 하느냐, 4번 하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18층 구조에서 34층 구조로 이제 층을 더 깊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계산량이 1.8에서 3.6, 1.8기가에서 3.6기가로 늘어나요. 이제 18층에서 34층 구조로 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34층에서 더 늘리고 싶었어요. 늘리는데 얘를 18층에 34층 오도치 똑같이 늘리면은 계산량이 그만큼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1.8기가에서 3.6기가니까 만약 50층 구조로 가면은 대충 5.0기가 뭐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요 블락을 단순하게 더 많이 반복하는 식으로 늘리지 말고 요 안에 있는 구조를 3x3 두 개 하는 거에서 이렇게 뭔가 세 층, 즉 한 블럭 내 안에서 요 층의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려보자 라고 개념을 가졌고요. 근데 이렇게 3개로 늘려버리면은 그만큼 또 개수량이나 계산량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보틀렉 구조 같은 거를 도입한 거예요. 즉 단순하게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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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을 2개에서 3번 하는, 2번에 3번 하는 구조로 늘린 것이 아니라 1x1, 3x3, 1x1 이런 식으로 늘린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되면요, 이게 1x1 같은 경우에는 개수량 할 때 앞에 3 곱하기 3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9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1x1을 더 넣어서 층수를 늘리게 되면요, 얘가 계산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이게 1x1을 더 넣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34층 구조에서 이렇게 3x3 두 개를 1x1, 3x3, 1x1로 바꿔가지고
50층 구조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구조를 보면은 전체적인 계산량이 3.6기가랑 3.8기가 별로 안 늘었죠. 네. 34층에서 50층으로 한 16개 층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50층 이후에 101층, 152층 같은 경우에는요, 요 블락을 더 많이 쌓아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3x3 두 번 할 것을 1x1, 3x3, 1x1 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있었고요. 보시면 좀 약간 차이 나는 것이 3x3 같은 경우 가령 입력이 채널 개수 64이면 또 역시 출력 패턴도 64, 64 이렇게 됐는데요. 얘는 입력이 256 채널이면은 1바를 통해서 일단 64로 낮추고 3x3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256으로 다시 확장시키는, 즉 채널 개수를 한번 줄인 다음에 3x3하고 다시 늘리는 네, 이러한 구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량을 비교해보면요. 네, 입력이 64개의 그 피처맵으로 되어 있을 때 3x3 두 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입력이 256 피처맵 채널로 되어 있는데 1x1 통해서 64를 한번 줄이고 3x3에서 64개 채널 출력하고 1x1에서 다시 256으로 늘리는 채널 개수를 256 늘리는 구조를 해보니까 양쪽의 개수의 개수는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앞에 그 보틀넷 구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좀 전체적으로 계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작게 만들어 보자는 개념으로 만든 이제 CNN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될 것은 모바일 넷이 되겠는데요. 얘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뭐 이게 뭐 이름만 이렇게 써놨는데 별건 아니고요. 스탠드 원래 컨볼루션 한 번 할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키자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부르고 하나는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부릅니다. 이때 분리시킬 때요.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채널 방향으로 계산을 안 해요. 즉 각 피처맵마다 다 따로 커널 하지만 다 각각 따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은 1x1을 하는데 얘는 뭘 하냐면 채널 방향으로만, 즉 1x1 채널 방향으로만 정보를 모으게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3x3 컨볼루션 하다면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는 3x3만 해요. 즉 채널 방향으로 뭔가 정보를 더 모으는 걸 안 하고 3x3 가로 세로 방향으로만 얘가 데이터를 곱하고 더하고 합니다. 각각의 채널마다 다 따로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즉 말하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간 방향, 즉 가로 세로 방향의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근데 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각각 서로 다른 피처맵과의 서로 관계, 정보도 서로 모아야겠죠. 그건 누가 하느냐? 바로 포인터즈 컨볼루션 하겠다는 거예요. 1x1 컨볼루션 통해가지고. 1x1 컨볼루션 하는 것은 각각의 지점, 각각 포인트마다 그 여러 피처맵들 사이의 어떤 정보를 모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에서 그런 피처맵 사이의 정보를 모으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3x3 원래 CNN에 있어서 3x3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3x3 그 다음에 채널 방향 정보 요거를 통째로 다 정보를 모으는 것인데 그걸 분리시켜 가지고 가로 세로 방향 3x3 뭐 뎁스와 3x3 쪽 방향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만 한번 컨볼루션 하고 그 다음에 채널 방향으로만 또 한번 컨볼루션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보면요. 원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하나의 필터가 가로, 세로, 그다음에 채널 방향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둘로 분리시켜가지고 가로, 세로 방향만 갖고 있는 커널 한 층 네, 하고 그 다음에 채널 방향으로만 하는 1x1 컨볼루션 하나 네, 요 두 개. 이거를 위에 거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부르고요. 아래 거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것이 이제 모바일 넷의 개념이 되겠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건 넘어가고요. 근데 자 그래서 그거를 막 쌓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한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하고 포인트와이즈 하고 뎁스와이즈 하고 포인트와이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조를 만들었고요. 여기 S1, S2는 여기 그 스트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모바일 넷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보시면 뎁스와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중에 차지하는 계산량과 계수량이에요. 보시면요, 뎁스와즈 컨볼루션은 진짜 계산량이랑 계수량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왜냐면 얘는 채널 안 보기 때문에. 안 보고 이제 1바일 포인트 와즈 컨볼루션 쪽이 계산량이나 아니면 계수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3x3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더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모바일넷이랑 구글넷, VG16 요 세 개를 비교한 것이 되겠는데요. 요것의 이미지 앤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그에 반해서 계산량을 보면은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50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550인데 모바일넷은 그게 3분의 1밖에 안 필요하다. 3분의 1만 있어도 계산 가능하다가 되겠고요. VGG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만 원이 15,000이 15,000. 네. 15,000인데 얘는 500이니까 얼마예요? 얘가 한 30분의 1? 네, 30분의 1만으로도 VGG에 비해서는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량이 30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수량도 역시 모바일넷이 구글넷에 비해서는 한 60%밖에 안 요구되고 그 다음에 VGG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양만 있어도 이제 요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제 하이엔드 구글넷이나 VGG 같은 하이엔드 CNN과 비교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CNN들과 비교한 거예요. 알렉스넷이나 스퀴즈넷이라고 또 되게 작게 만든 CNN이 있거든요.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들은 이제 VGG 같은 거에 비하면 성능은 나쁘겠죠. 네, 그래서 비슷한 성능을 맞췄을 때가 되겠고요. 보시면 0.5 모바일넷 160도 있잖아요. 이게 모바일넷을 더 줄인 거예요. 가령 입력 크기를 224에서 160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채널의 개수를 뭐 더 줄인다든지 반으로 다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더 작게 만든 모바일넷 당연히 애큐러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알렉스넷이나 스퀴넷과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내도록 만든 작게 해가지고 만든 모바일넷이 스퀴넷이나 알렉스넷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인셉션 V3랑 비교해도 뭐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더 적은 양의 계수량과 계산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넷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컴팩트하게 만든, 즉 작게 만든 CNN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뭐랄까 계산 능력이 충분하게 제공될 수 없는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인베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바일넷을 좀 더 이제 계산해서 만든 것이 셔플넷이 되겠는데요. 모바일넷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되는 것 같지 않지만 뭐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셔플넷 같은 경우는요. 앞에 모바일넷에 보니까 모바일넷이 일반적인 CNN, 그런 일반적인 3x3 컨볼루션 같은 걸 이용하는 일반적인 CNN에 비해서는 계산량을 되게 많이 줄이 있었는데 그 모바일 내부를 또 들여다보니까 얘는 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즉 1바일 컨볼루션 하는데 이게 뭔가 또 계산량 같은 게 많이 요구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뭘 제안했냐면요.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즉 중간에 1바일 컨볼루션 하는 거 있죠. 그걸 할 때 그룹 컨볼루션 해보자 하는 것이 셔플넷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 컨볼루션이 개념이 뭐냐면요. 그 예전에 제가 알렉스넷 처음 설명할 때 알렉스넷이 있는데 그 알렉스넷을 구조를 보면은 이게 마치 위아래로 이렇게 따로 가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 하나 밑에 있는 거 하나 두 개로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GPU로 학습을 시키려는데 GPU 한 개에 다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알렉스넷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GPU 두 개로 분리해서 하느라 그리고 GPU 두 개에다가 원래 한 층의 피처 맵들을 반반 나눠가지고 위아래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GPU 서로 다른 거에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룹 컨볼루션이에요. 즉 원래 한 층에 있는 입력 피처맵을 통째로 봐가지고 한꺼번에 컨볼루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입력 피처맵을 반반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자. 이게 그룹 컨볼루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원래는 요게 1바이를 하나를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뭐 출력 피참역 개수, 입력 피참역 개수 하면요. 입력 피참역을 통으로 봐가지고 1바이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이게 개수, 요구된 개수가 1 곱하기 1 곱하기 m 곱하기 n 이렇게 나와요. 1 곱하기 1 곱하기 출력 피참역 개수, 입력 피참역 개수 나오는데 얘를 요 n개의 입력 피참역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반반 나눠서 하고 출력도 역시 반반만 나오도록 각각의 반은 각각으로만 나오게.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반반씩 처리하는 그 각각은 입력 피참역 개수가 반이고 출력 피참역 개수가 반이니까 각각에 대한 개수량은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m 곱하기 2분의 n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해야 되죠. 위아래.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2분의 1이 되고 2분의 되고 이게 4분의 1이 되는데 두 개니까 전체가 4분의 2예요. 즉 개수량이 이만큼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즉 그룹을 두 개로 분리시키면 개수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룹을 세 개로 나누게 되면요. 세 개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3분의 1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한 개는 9분의 1만 처리하는데 이게 세 개 되니까 9분의 3. 즉 전체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컨볼루션 하자는 겁니다. 셔플렛은. 다만 이렇게 그룹 컨볼루션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알렉스 넷도 보면은 위아래로 분리시켜가지고 진행시키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위에 있는 CNN, 아래에 있는 CNN이 서로 별개의 그 신경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뭘 했냐면은 요 피체맵을 원래는 따로따로 가다가 합쳐서 한번 컨볼루션 해줘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왜냐면 서로 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룹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속 그룹 컨볼루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정보가 따로 가기 때문에 한 번씩 서로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채널 셔플링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요거 입력 피체명이 들어왔을 때 입력 피체명이 쫙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그룹 컨볼루션 하는 경우예요. 그럼 원래는 빨간색은 1그룹, 2그룹, 3그룹 했을 때 요 그룹은 요 그룹대로 쭉 가고 녹색은 녹색대로 쭉 가고 파란색대로 쭉 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서로 섞어줘야 돼요. 그 어떻게 섞어주냐? 한번 그룹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즉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녹색대로 처리하고 파란색은 파란색 처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섞어줘요. 막. 즉 빨간색 라이트도 하나 둘 셋으로 한 다음에 여기 뿌려주고 녹색은 이렇게 셋으로 한 다음에 여기 뿌려주고 파란색 역시 셋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3분의 1씩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중간도 역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3분의 1씩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요 그룹대로 다시 또 그룹 컨버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그룹 컨버전이 쫙 진행되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서로 채널을 섞어줌으로 해가지고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량이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그룹 컨볼루션의 계산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그룹 컨볼루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층을 이제 채널 셔플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요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1x1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쪽에 계산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요, 원래는 1x1 컨볼루션 한 번 하고 3x3 데스와이즈 컨볼루션 하고 1x1 컨볼루션 하던 것을 각각을 그룹 컨볼루션 하고 채널 셔플 한 다음에 데스와이즈 하고 다시 또 그룹 컨볼루션 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셔플렛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 패스는요, 레지듀얼 패스가 되겠습니다. 셔플렛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패스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막 비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약간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약간 보기 힘들게 좀 비교를 해놨어요. 어떤 거냐면요, 구조는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룹을 1개 한 경우, 2개 한 경우, 그룹을 3개를 한 경우, 4개 한 경우, 8개를 한 경우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 그룹이 더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컴플렉스를 대충 비슷하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맞춰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컴플렉스 비슷하게 맞춰서 비교하는 것이 더 올바른 비교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중간중간에 채널 수를 늘렸어요. 이게 채널 각각의 스테이지에 있는 채널의 개수입니다. 보시면은 3, 4, 8로 갈수록 채널의 개수가 늘어나요. 왜냐면 컴플렉스가 3, 4, 8 그룹 개수가 늘어나면은 컴플렉스가 줄어들죠. 줄으니까 그 컴플렉스가 줄어드는 만큼 채널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총 컴플렉스는 맞춘 거예요. 서로 비슷하게 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누가 더 좋을까? 이걸 비교했고요. 그래서 비교한 것이 밑에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러 레이트를 비교했고요. 에러 레이트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컴플렉시티를 즉 계산량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을 때 그룹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에러율은 떨어진다. 즉 더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룹이 8개일 때 제일 좋죠. 32.4. 4개일 때 좋고 8개일 때 좋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컴플렉스가 비슷할 때 성능이 이제 그룹이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성능을 또 똑같이 한다면은 당연히 또 그룹 개수가 많아질수록 컴플렉스가 떨어지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뭐 좀 약간 복잡했는데요.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셔플렛을 또 다른 거 VGG라든지 레주델렛 뭐 다른 것도 비교하니까 역시 또 셔플렛이 좋더라. 뭐 이런 말 되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 셔플렛이 뭐 좋더라. 뭐 그런 말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비교한 그런 네,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보틀넥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